빛글루미의 발표를 맡은 윤인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로젝트는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개요, 기능 설명 및 시연, 개선 사항, 문제 및 해결 방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저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주제가 기상청 API를 활용한 쇼핑몰 제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의류를 주제로 선정했던 이유가 동생이 지금 보시는 사이트를 카페24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듣기 전에 동생이 그 디자인을 바꾸고 싶은데 유지보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들었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상청 API나 다른 부분들을 제거한다면 추후 쇼핑몰에 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API 및 기술입니다.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상청 API는 단기예보 API를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트1의 KG 이니시스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메일의 SMTP API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배송 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료 API인 딜리버리 트래커 API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주소를 받기 위해서 카카오의 주소 찾기 API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CS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널톡의 API를 연동해서 CS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진행을 하였고, 서버는 스프링,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S3를 사용하였는데 상품 등록과 상품 수정할 때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저장하게 된다면 서버와 송수신할 때 많은 용량의 패킷을 송수신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또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는 용도로 아마존의 S3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상 관리로 Git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로그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을 비활성화시켰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버튼이 활성화되게 진행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세션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로그아웃입니다. 로그아웃은 어카운트의 프로필 창에 넣었는데 관련 결과에 따라 알림창 띄우고 세션에 저장했던 정보들을 지우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주소를 받기 위해서 카카오의 주소 찾기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메일의 SMTP API 사용하였고, 인증 요청을 하게 되면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난수로 이루어져 있는 인증 코드를 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인증 말고도 휴대폰 본인 인증 API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는 평소에 다른 사이트도 자주 사용하는 유료 API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유료 서비스라는 점도 있고 무료가 있긴 하지만 무료 API는 사용자가 직접 문자로 인증 코드 형식의 URL을 직접 보내야 하는 그런 API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외하였고 실서비스 한다면 유료 API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효성 검사는 아이디의 경우 길이와 중복 여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와 이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길이로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고, 이름의 경우 영대소문자 한글까지 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체크의 경우 앞에 입력했던 비밀번호와 동일한지 그거를 가지고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의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는 우편 코드와 메인 주소를 비활성화 처리하고
주소 찾기 API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주소와 우편 번호를 값을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상세 주소는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했고, 모바일은 숫자 4자리로 인풋 창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의 경우에는 앞에는 자유를 입력하되 뒤에 인풋 창은 직접 입력일 때만 활성화시켰고, 나머지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을 하면 해당 값을 가져오고 비활성화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림창으로 메일 확인해달라고 알림창 띄우고 인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을 하면 알림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뷰 컨텐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달창으로 정책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버튼을 활성화 처리하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성공하면 내부적으로 로그인 처리하고 세션에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아까 가입했던 계정의 아이디를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변경 두 가지 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면 이쪽에 결과로 찾은 아이디를 보여주게 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 똑같이 이메일 인증을 해야 하고,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면 여기 사이에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는 인풋 창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으로 한 이유는 비밀번호 찾기로 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비밀번호를 직접적으로 송수신하게 되면 보안적으로 좋지 않아서 비밀번호 변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원 탈퇴의 경우 로그아웃과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속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프로필 배송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주소지를 보여주게 되고 선택을 통해서 메인 주소지로 바꿀 수도 있고 찾기로 추가 배송지를 추가할 수도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2번에 있는 추가 배송지가 없다면 2번에 나오게 하고 3번과 4번 인풋 창을 지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가 배송지는 기본적으로 4개까지 등록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배송 조회를 누르면 딜리버리 트래커 API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배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품 등록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클라이언트가 상품 정보와 이미지들을 서버에 전송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스프링 서버는 마리아DB로 해당 상품 정보를 먼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상품 정보를 저장하고 S3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미지 저장 경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스프링에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왔던 이미지 경로를 저장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의 결과를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상품 등록, 수정, 삭제의 경우 관리자 계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이쪽에 상품 관리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결과에 따라 알림창이 나오게 되고 상품 사진은 메인 사진과 서브 사진 모두 한 장씩을 필수로 받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다음은 상품 전체 조회입니다. 전체 조회는 필터를 통해서 상품들을
걸러서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헤더에 서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인풋 창에 입력한 상품명에 포함된 상품들을 모두 출력하게 됩니다. 상품 수정입니다. 상품 수정에서는 변경할 상품명을 입력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고, 해당 정보들을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결과에 따라서 알림창을 띄우게 됩니다. 아까 등록했던 상품을 카테고리를 탑으로 바꾸고 상품명을 테스트 1, 2, 3으로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메인 사진 한 장과 상세 사진 한 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등록했던 테스트 1, 2, 3의 상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삭제할 상품명을 입력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게 아닌 상태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상세조회입니다.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게 했고, 하단에 보시면 상품 전체 이미지 수와 현재 이미지 인덱스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탭이 있는데 해당 탭 클릭 시 상품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의 경우 클릭 시 토탈에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수량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쪽에 다른 색상은 연관된 상품의 다른 색상을 보여주는데 클릭 시 해당 상품 정보를 출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바구니 구매입니다. 포트1의 KG 이니시스 API를 사용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API 중 하나이고, 근데 이 API가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페이지가 렌더링 되면 스크립트 로드를 통해서 가맹점 식별 코드를 통해 연동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마운트되면 사전 검증 API를 호출을 해서 구매자 UID와 결제 예정 금액을 사전 검증 데이터로 해서 서버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되고 따로 저희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구매 요청을 하게 되면 create order 함수를 통해서 결제 정보를 만들고, 이때 사전 검증 때 보냈던 결제 예정 금액과 실제 결제 요청했을 때 그 당시의 결제 데이터를 비교해서 동일하다면 결제창을 띄우고 동일하지 않으면 결제창을 띄우지 않습니다. 결제창이 떠서 진행을 하고 나면 해당 정보들을 가지고 사후 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서버는 아까 앞서 저장했던 사전 검증 데이터와 아까 받은 사후 검증 데이터를 비교해서 동일하다면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옵션에서 선택한 다음 Add to Back을 통해서 카트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Buy Now에서 동일하게 상품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장바구니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에 전체 선택과 체크박스를 통해서 상품 전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상품의 가격이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옵션 2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결제 금액이 1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실제 테스트 결제를 하더라도 결제가 이루어질 때
결제가 승인되고 취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좌에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는 일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제가 이루어지면 카트에서 상품이 삭제 처리되고 개별 삭제와 전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문했던 상품은 프로필 창에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등록 수정 삭제의 경우 이 버튼도 관리자만 보이는 버튼들입니다. 관리자가 아니라면 이 버튼은 숨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이징을 진행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번호를 넘어가면 알림창을 띄우게 됩니다. 정렬을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였습니다. 등록의 경우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고 등록 요청을 하면 해당 결과에 따라 알림창을 띄우고 전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수정입니다. 이벤트의 103번 게시글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게시글 수정에서 번호를 입력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들 입력한 후 수정 버튼 누르면 결과에 따라 알림창을 띄우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122번 게시글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게시글 번호를 입력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고 관련 알림창 나오고 삭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닌 상태 속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타 기능입니다. 챗봇인데 CS를 담당하기 위해서 연동을 하였고 그리고 사이트 최상단으로 이동하는 리모컨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정책들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고 아이콘을 통해서 인스타 페이지 이동하게 됩니다. 인포 창의 경우에는 아까 실제 있던 사이트에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더 우측에 보면 기상청 단기예보에서 받아온 데이터에 따라서 아이콘과 온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입니다. 원래 넣으려고 했으나 빠졌던 기능들입니다. 소셜 로그인, 관리자 페이지, 자동 로그인 및 스프링 시큐리티, 다크모드 전환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빠진 것도 있고 더 알아봐야 해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추후 더 진행한다면 넣고 싶은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류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큼지막한 오류의 경우에 잡긴 했는데 짜잘한 오류들이나 특이한 버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능이 좋지는 못합니다. 처음 화면이 렌더링 될 때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코드 최적화나 성능 최적화를 더 진행해야 됩니다. 문제 및 해결 방법입니다. 아까 상품 등록과 수정의 경우 제이슨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보내는 게 있었는데 이때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달을 했지만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찾아봤는데 폼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리퀘스트 파트였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리퀘스트 파람의 경우 폼 데이터 한 개의 패러미터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은 리퀘스트 파트의 경우 제이슨 데이터와 폼 데이터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결제 API 사전 사후 검증입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로직과 실제 작동하는 로직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주문 API 호출하면서 사전 검증하고 주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응답 데이터로 사후 검증하고 결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직은 스크립트를 로드하면서 사전 검증하고 결제 데이터 생성 및 결제창 로드를 하고 결제 응답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후 검증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 데이터 갱신 및 주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